어린이들만이 할 수 있는 생각, 상상력, 혹은 그들만이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행동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은 다 일반적인 게 없다고 그렇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우리도 있고. 어떻게 했어 도대체? 내가 하는 것을 읽어주니까 뿌듯했어요. 그때까지 학원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가 확 본인들이 느꼈던 시선, 어떤 감정들을 통해서 아, 내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술이구나.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자, 먼저 첫 번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유현민입니다. 사진, 영상, 설치, 퍼포먼스 그래서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미술관 에듀케이터 정은정입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학예사가 저 혼자예요. 그러던 중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가와 어린이가 만나서 정말 어린이들을 한 명의 예술가로 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기획 공모 사업을 보게 되었어요. 기존의 전시 중심에서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도전 의식도 생겼고, 일단 아이들 처음 만나는 순간은 설레죠. 이 예술가와 아이들이 만나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도 예상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어야 또 맛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처음 아이들 만나는 날이 가장 긴장되고 재밌고 설레었던 것 같아요. 미술이 어떤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은 다 일반적인 게 없다고 그렇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선생님 수업은 재미있어요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아이들 스스로 사실 자신들의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살면서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느 배를 제일 가고 싶어요? 어느 배를? 화성이요. 화성? 아이들 스스로 정말 우리에게 그런 장이 있었던 적이 있나? 라는 거 사실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아픔을 없애주는 가방,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가방이구나. 주제가 어린이의 세계를 믿는다. 그 어린이의 생각들을 좀 끄집어내줘야 하는 건데 과연 정말 아이들의 그 내면의 소리에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갔을까?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의 상상력, 순수함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수업을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순수함과 그런 것들보다는 그런 기대는 이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아이도 아이 스스로의 자기 세계에서는 완성되어 있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이제 존중하면서 수업을 해야지 더 나은 수업이 되지 않겠나. 어린이의 세계를 믿는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들만이 할 수 있는 생각, 상상력, 그들만이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행동들, 생각들을 예술활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주는 그게 가장 아이들답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저는 아이들의 세계를 느꼈어요. 예를 들면 우유, 우리한테 나에게 우유란 우유를 놓고 뛰었는데 정문 자동문에서 행함으로 해서 놀이이자 퍼포먼스를 하는 것들을 보고 반응하는 것들을 보고 운동 같은 예술 같은 운동 길게 계속 유지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기기기기. 야!
자, 우리는 오늘 뛰어봤잖아요. 재밌게 뛰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어떤 의견이 들어요? 이게 우유는 자, 우리 하얀 우유가 투명한 유리구슬이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마치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난 별로 우유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게임을 함으로 인해서 우유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고 하얀 우유가 너무 예뻐 보여서 지켜주고 싶었고 그런 부분들이 자기한테는 되게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였다. 예뻐 보였다는 거죠. 정말 지켜주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치 자기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구나. 아, 누군가도 나를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겠구나. 뭐 수업의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약간 그런 지점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저러한 상황들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약간 대변해서 보여주는 듯한 자, 용도에 집중하면은 아이들에게 역할놀이처럼 우리의 뭐 부족을 세 부족으로 나눠서 보물찾기를 채집 활동으로 얘기하고 채집 활동을 한 다음에 와서 물물 교환을 하고 그다음 어두운 방에 동물처럼 꾸며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오케이 찾았다 얘들아 다 찾았다.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도 상황을 주어주고 거기에 대한 역할놀이랑 상황극을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집중력 있게 잘 빠져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나가서 자기네 그 상상 속에서는 그 상상력과 그 상황에 빠져드는 그 집중력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때는. 그 보도블럭에 안 보이는 부분에 자신의 미래의 나에게 하는 얘기, 타임캡슐 개념으로 미래의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를 적어보면 어떨까 해서 그것을 적고 이제 기존의 보도블록을 빼고 그 안에 이제 새로 제작한 대리석으로 만든 보도블록을 넣어서 작업을 해봤죠. 정형화되어 있는 바닥에 어떤 균열을 만들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균열인데 그것이 좀 오래 지속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이들이 대구미술관을 방문할 때마다 그때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 내가 그때 어떤 말을 내 블록에는 적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종의 쾌감을 느껴봤으면 싶었습니다. 한 친구가 선생님 제 보도블록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그 위치를 가르쳐 주면서 선생님 여기 서서 저 멀리를 내려다보면 산도 보이고요. 조금만 고개를 숙이면 밑에 분수도 보여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 위치에 보도블록을 놓았어요. 그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가는구나 이제 서서히. 맞습니다. 미술관에서 고도로 이제 관습화되고 제도화된 요소 중에 하나가 캡션. 아이들이 캡션을 스스로 제작을 한다면 어떨까 해서 기획을 했고요. 사물을 비틀어서 본다는 거 할 때 그때 확 왔거든요, 저는. 아, 애들이 정말 생각이 바뀌었구나. 이제 그게 예술이라는 걸 안다라는 게 확 왔어요. 친구들이 나가가지고 일상에 있는 사물이나 상황을 흥미로운 것들을 스스로 선택을 하고 캡션을 제작을 하는데 되게 주관적인 것들을 조금 유도를 했고요. 제목이나 이런 것, 제목이나 크기 같은 것들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되게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재료. 재료가 철과 물. 제목이 뭐라고? 내 기분 하늘. 불완전하지만은 주관적이고 자기가 보면 알 수 있으나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정보들이 캡션에 잠겨 있어서
나무가 만약에 나무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일까? 벽이 아니면 어떻게 보일까? 그냥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은 아, 내가 지금 뭘 봐야 되는지를 아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찾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의 생각을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을 찾으러 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발걸음에서, 표정에서. 년도 안 세봤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지막에는 나에서 어떤 사회나 나 이외의 외부의 것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 아이들의 수준과 세계에서는 어떤 공공적인 얘기가 나올지가 궁금했었고 어떤 아이는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부모님한테 이제 호소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게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욕심 많은 부모님들에게라고 이제 공공적인 것으로 승화시켜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재밌었어요.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게 그것들을 수행해 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답지 못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우리가 예술가라는 역할 놀이를 제대로 잘 수행해 준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학원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예술 작품으로 어쨌든 보여지잖아요.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한 친구의 어머님이 선생님 근데 이거 진짜 뭐 할 수 있어요? 전시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별거 없던데 뭐 우리 애 얘기 들어봐도 별거 없던데 도대체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번 전시는 대구미술관이 처음으로 어린이 예술가와 함께 진행하는 전시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표현을 즐기고 더 많은 어른들은 어린이의 세계를 궁금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기특하고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전시가 만들어졌네요. 예술가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보십시다. 우리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결과물이 되게 궁금했는데 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또 이런 시각으로 이런 또 제목이 나오는구나, 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볼 시민들, 대중들은 마찬가지로 그들도 아 이런 게 예술이 될 수 있구나. 아 예술가들만, 어른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생각들을 아이들도 하는구나 라는 걸 또 반대로 그걸 보면서 또 어른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조금 사람들의 예술을 대하는 자세,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작가님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예술이 정말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아이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게 분명히 있었고 아이들도 예술을 대하는 생각, 예술 작품이라고 느끼는 그 지점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소리,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예술이다 라고 느끼는 것 같고 아이들이 퍼포먼스를 직접 대중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본인들이 느꼈던 시선, 어떤 감정들을 통해서 아, 내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술이구나.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색깔이 다른 돌이더라도 균형이 안 맞고 좀 조화가 안 되더라도 그 자체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일반적이지 않았던 게 이제는 익숙해지고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자기 자신과 다른 것들을 좀 관대하게 보게 되고 좀 그런 변화가 좀 있지 않았나. 어린이들이 표출해내는 그들의 생각을 표출해내는 그 표현 과정이 다소 어린이가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낮다거나 질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생각이 좀 유치하다거나 사실은 아이들의 표현 속에서도 예술가만큼 뭐 질적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사고할 수 있는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 지점은 그 안에 품고 있는 생각들은 예술가 못지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특이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 번도 결석도 하지 않고 늘 꾸준히 나오는 이 친구가 정말 궁금하다 했는데 우연히 어머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대뜸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네 이랬더니 우리가 꿈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애가 너무 말도 잘하고 자기 생각도 잘 얘기하고 표정도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바뀌었다고요? 원래 꿈이 뭐였는데요?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했대요. 어떤 고민이요? 예술을 잘 하는 영어 선생님이 될지 영어를 잘하는 예술가가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소름 끼쳤어요. 엄마 나 이제 영어 선생님 안 하고 예술가가 될래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거죠. 예술을 잘 아는 혹은 미술을 잘하는 영어 선생님이 될래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예술가가 될래 미술가가 될래 이거는 생각의 틀 자체가 바뀐 거거든요. 흑백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막 어머니한테 박수 쳐드렸어요. 잘 보내셨다고. 아마 16명의 아이들 중에 이런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 친구들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